수변 생태공원 사업이 추진되는 업성저수지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은 벌써부터 상가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호서대가 진로와 진학 정보가 부족한 인천 대청도의 중고등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다양한 전공에 대한 소개와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수능 원서 접수를 앞두고 세종시에선 대입정보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79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입시 전담 교사들의 1:1 컨설팅 등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업성 저수지를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야생화와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변은 상가 분양이 한창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저수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4km의 나무데크, 야생화 정원과 생태습지,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길이 업성저수지에 들어섭니다. 천안시는 업성저수지를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환경부 협의와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지난달 최종 용역을 마쳤습니다. 수질 개선을 비롯한 공원 조성에는 46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자연을 되살리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업성저수지 일대의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지난해부터 카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상가 여러 동이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가 홍보 현수막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시가 제시한 공원 조감도에는 녹지에 둘러싸인 저수지이지만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대는 상가 공사가 한창입니다. 환경단체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가 생태공원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대형 교량과 주변 인공시설물 설치 계획은 오히려 생태 환경을 해친다는 의견입니다. 또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유흥업소들이 생태공원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은 업성저수지 주변 환경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새로운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을 천안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북한과 인접한 섬 5곳을 서해 5도라고 하죠. 지리적인 특성 탓에 대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호서대학교가 대청도 중고등학생들을 초청해 예비대학생 체험 캠프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교에 10대 청소년들이 찾아왔습니다. 화장품 생명공학부의 다소 생소한 강의 시간. 여러 가지 향을 섞어 직접 향수를 만들어보고 전공의 커리큘럼과 진로 등에 대한 설명도 듣습니다. 바이오 소재 전문가, 그다음에 바이오 화장품 전문가, 바이오 의학 개발 전문가,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이렇게 해서 4개의 전문가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호서대가 서해 5도 중 한 곳인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대청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초청해 예비 대학생 체험 캠프를 열었습니다.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21명 등 전교생 29명의 작은 학교.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대학에 대한 정보나 진로 체험 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대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호서대학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직접 다양한 전공도 체험을 하고 또 향수 만들기 같은 독특한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직업을 찾는 데 조금 더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MT와 동아리 활동 등 캠퍼스 생활에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어제 호서대 와서 기숙사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했는데 실용음악과 밴드 언니들, 오빠들이 노래 불러주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호서대는 지난해에도 백령도 고등학생을 초청하고 서해 5도 학생 입학 전형을 확대하는 등 정보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천안시와 코오롱 글로벌 등 3개사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산단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행 조건으로는 성안 종축장 경계부의 완충 녹지를 반영하고 이주자 택지 내의 보행 안전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천안시는 심의 조건을 이행해 오는 8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며 이르면 10월 보상에 들어가 연말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는 코칭 리더십과 멘사 보드게임, 오라컬러 에너지 등 6개가 운영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료비와 교재비는 자부담이며 별도의 수강료는 없습니다. 아산시가 70억 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총괄할 추진단장을 모집합니다. 추진단은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사업비 집행과 관리,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200만 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또 9월이면 각 대학마다 수시 모집이 이뤄집니다.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런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세종에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 진학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종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개회식과 함께 몰려든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대입 특강엔 구름 관중이 몰렸고 각 대학 상담 부스에선 맞춤형 대입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학교마다 갖고 있는 전형의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검토도 해봐주고 점수도 산출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격 여부에 대한 반응을 미리 조금 이제 상담하는 부분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죠. 1대1 대입 컨설팅 현장. 모의고사 성적표까지 챙겨온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지를 묻고 교사들은 그 학생의 현실에 맞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 동아리에서 의류 디자인에 관계된 활동들을 좀 한두 개라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박람회에 참가한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해 모두 79곳. 지난해보다 10여 곳 줄어들긴 했지만 내실 있는 대입 설명회와 1대1 컨설팅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야지 좀 더 전략적이고 맞는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상담을 해보니까 조금 그런 궁금증들이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와 달리 이번 대입 설명회에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부스가 별도로 운영되는가 하면 당일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체계적인 대입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최근 발생한 장군면 8.1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민생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밤농장은 지난 5월 7일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액체 상태의 음식물류 372톤을 살포했으며 이로 인해 파리가 대량 번식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는 이번 경찰 수사에 따라 농장에 살포된 음식물류가 폐기물인지 비료인지 여부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오는 18일 새로운 종합복지센터 2층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서 모두 9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에 17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면접 희망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전까지 워크넷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20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하루에 2명씩 활동하며 하루 4시간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5일부터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자원봉사 참여자는 기동처리반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 가정 등을 방문해 전기나 수도 등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올해 세종시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서 여성의 강세가 확인됐습니다. 10일 교육청이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60명의 합격자 중 남성이 13명, 여성이 47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보면 26살에서 30살까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1살에서 25살까지가 19명, 31살에서 35살까지가 13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면접 시험을 치른 뒤 다음 달 7일 최종 합격자 52명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사실상 학교 건립조차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번이나 고배를 마신 세종 아름중학교 중축. 지난 4월 심사에서는 세종시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겠다고 안건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 건립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보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300억 원 이상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학교 건립 역시 2015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자체적으로는 신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년째 유지 중인 100억 원 이상의 중투 심사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로 학교 설립 등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일반 자치단체인 광역시도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통제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등의 문제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해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성남고등학교가 치매 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세종시 치매안심센터와 성남고등학교는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협약을 맺고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치매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비롯해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세종누리학교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함께하는 썸머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자매결연 학교 등과 함께하는 여름 축제를 열어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안시 쌍용삼동 행복키움 지원단이 충남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후원으로
생일을 맞은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해 생일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한때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로 인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다소 감소하겠지만 휴양지 나들이 차량으로 강원권 방향 정체가 예상됩니다. 해수욕장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신가요? 지난주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개장한 가운데 이번 주 남해안에서는 송정 솔바람 해수욕장, 그리고 서해에서는 무창포 해수욕장, 동해에서는 양양과 삼척 해수욕장 등이 문을 여니까요. 아직 못 정하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정체 상황 볼까요? 토요일 지방 방향은 오전 11시 무렵이 가장 어렵겠는데요. 이 정체를 피하려면 오전 8시 이전에는 톨게이트에 진입하셔야겠습니다. 가장 막힐 때 이동한다면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30분, 강릉까지는 4시간 20분 전망됩니다. 1번 경부선 이용하신다면 기흥에서 안성, 그리고 천안 부근 가장 밀리겠는데요. 정오쯤 천안 분기점에서 청주까지 가는데 46분으로 원활할 때보다 18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50번 영동선은 신갈에서 호법, 만종 분기점에서 새마을 지날 때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요일 돌아오는 길입니다. 영동선과 양양선 위주로 정체가 심하겠는데요. 특히 오후 4시와 5시 사이에 가장 막히겠습니다. 정체 구간 보면 60번 서울 양양선은 오후 5시쯤, 남춘천부터 많이 어려워서 미사까지 가는데 96분으로 원활할 때보다 46분 정도 더 잡아주셔야겠고요. 50번 영동선은 오후 3시쯤, 대관령에서 면온 통과가 힘들겠는데요. 이 구간의 평창휴게소는 한우국밥이 대표 메뉴니까 출출할 때 맛보고 가시면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과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요. 만 6살 이하 어린이라면 반드시 카시트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나무상사에서 농자재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7485-990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림폼텍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904-69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지오강제에서 금속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24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CM케미칼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27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텍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669-704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데테크에서 인쇄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7163-44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